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지리사님이 억수로 춥습니다 라고 올려주셨고, 목성님도 너무너무 추워요. 건강 잘 챙기세요 라고 춥다는 인사가 아침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각오를 단단히 하고 나와서 그런지 생각보다는 덜 추운 것 같은데. 아, 그러셨어요? 네. 많이 껴입으셨습니까? 역시 아니 별로 안 껴고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아, 네. 오늘은 춥다. 한번 내가 싸워서 이겨보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오신 건가요? 그냥 이렇게 몸을 웅크리고 왔습니다. 아, 그러셨죠. 오늘 네. 진짜 춥습니다. 홀로움님은 얼음이 잘 얼지 않는 통영에도 영하권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집은 한옥인데 실내 온도가 15도입니다. 밤새 보일러를 틀어도 이 온도예요. 춥습니다. 촌철님들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올려주셨고, JJ님은 너무 추워요. 콩나물국 끓이면서 듣고 있습니다. 청양 고춧가루 팍팍. 제 입이 열이 제대로 나갔죠? 라고 올려주셨네요. 고춧가루도 좀 푸세요. 네. 그러니까 청양 고춧가루 팍팍 넣으신대요. 따끈한 콩나물국 맛있겠다. 그렇죠? 그럼요. 네, 그리고 하강진 님이 매일 제주 수목원 광희오름 오르며 라디오를 듣습니다. 오늘은 비가 와서 따뜻한 아랫목에서 유튜브로 함께 할게요 라고 올려주셨네요. 비가 온다는 건 영상이라는 얘기잖아요. 기온이. 제주는 좋으시겠다. 근데 매일 제주 수목원 광희오름을 오르며 라디오를 듣는다고 올려주셨는데 매일매일 아침마다 가시나 봐요. 오름 아세요? 오름? 알죠?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네. 아무튼 그 풍경에서 바라보는 JB타임즈 시선 집중은 어떨까요? 풍경을 보면서 약간 마음이 녹여질까? 그죠? 그래야겠죠. 자, JJ님은 청양 고춧가루로 열을 내고 계시고 저희는 뉴스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걸까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그 가족들의 특혜, 의전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병원 특혜 이용 의혹이 나왔습니다. 2023년 4월에 김병기 원내대표 비서관과 보라매 병원 부원장 사이에 오간 문자 메시지를 보면 비서관이 사흘 뒤에 의원님 사모님께서 안과 아무개 교수님에게 진료를 받을 예정이다. 의원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셔서 잘 부탁드린다라고 했고요. 이에 부원장이 안과 교수님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려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다시 한번이라고 했으니까 부탁이 그전에도 있었던 얘기가 되겠죠. 김병기 원내대표 부인은 실제로 그해 4월 28일에 병원 진료행정실장 등의 수행을 받아서 백내장과 녹내장 등 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수행까지 받을 아무튼요. 또 아들 진료도 등장을 했는데요. 비서관이 지난해 11월 아들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보라매 병원 행정실장에 보내면서 현재 인근 병원에서 MRI 검사를 대기 중인 걸로 아는데 최대한 빨리 보라매에서 진료 받아 보셨으면 하신다라고 하자 행정실장이 진료 의뢰서는 없어도 되고 오늘 진료가 가능하다. 오후 1시 반보다 조금 일찍 오실 수 있으시면 첫 번째 순서로 대기 없이 보시도록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답을 합니다. 이 전직 비서관은 MBC 기자에게 김병기 의원과 사모님이 시켜서 한 일로 사모님이 직접 장남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보내줬다라고 밝혔고요. 김병기 의원의 가족들이 병원에 갈 때는 지역 보좌관이 함께 동행하고 병원 직원들도 내려와서 의전을 해준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보라매 병원은 김병기 원내대표 지역구 안에 있는 병원입니다. 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전직 보좌관들의 단체 대화방 내용을 공개를 했어요. 6명이 참여한 여의도 맞돌이란 단체 대화방 캡처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요. 이들과 관계가 틀어진 경위도 함께 설명을 했습니다. 계엄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에 6명의 보좌 직원이 만든 비밀 대화방을 알게 됐는데 내란을 희화화하고 여성 구의원을 도찰해서 성희롱했고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로 자신과 가족을 난도질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9일 직권 면직을 통보를 했고 면직 사유는 개인적 불화 때문이 아니라
민주당 보좌진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언행과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짓밟힌 대화를 직접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전직 보좌관의 반격도 바로 나왔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공개한 단체 대화방 내용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이다. 이를 공개하는 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다. 고소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에 대한 평가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겁니다. 메시지는 메시지고 메신저는 메신저입니다. 이걸 섞으면 안 됩니다. 김병기 원내대표와 가족들의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보좌진들의 행태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건 그것대로 사회적 평가를 받으면 될 일이다. 그리고 면직시키지 않았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의혹들을 보면은 김병기 의원의 시중을 드는 걸 넘어서 가족들의 이른바 시중을 들어왔습니다. 보좌진들이. 자, 이 대목에서 과거의 사례를 하나 끌어오겠습니다. 강선우 의원 건이 있었습니다. 의원 갑질이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고 장관직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장관 후보직에서.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강선우 의원의 사례와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의 사례를 한번 저울대에 올려놓고 재봐라. 어디가 무거운 거는 몰라도 김병기 원내대표의 사례가 가볍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스스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는 답은 대충 나오지 않느냐. 이런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토모님이 각설하고 이렇게 될 줄도 모르고 이슬비에 옷 젖는 줄도 몰랐나요? 라고 올려주셨어요. 그동안에 의원과 보좌관 간이 어떻게 지냈는지를 좀 돌아봐야 한다. 이런 촌철인 것 같고요. 올리브 치아바타님, 코로나 시절 아버지의 응급 상황에 발만 동동 구르며 속상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기득권의 특혜는 어쩔 수 없나요? 씁쓸하네요. 라고 올려주셨고요. 3149님,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동료 국회의원 분들은 어째서 조용하신 겁니까? 전 그게 더 씁쓸합니다. 마진가님, 국회의원하고 전 보좌관 간의 폭로전하는 모습 과연 국회의원 신분으로 맞는 건가요? 한 번쯤 생각해야 할 듯합니다. 막는 것만으로는 대처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 보내주셨어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 후속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지난 7월 14일에 갑자기 휴대전화를 교체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교체 경위가 참 눈길을 끕니다. 7월 14일에 국회 농해수위 전체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 전체 회의에 참석했다가 갑자기 국회를 나가서 인근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교체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날이 어떤 날이었느냐? 김건희 특검팀이 국토교통부와 용역업체 2곳 등을 압수수색한 날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갑자기 급하게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바로 따라붙을 수 있는데요. 김선교 의원은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휴대전화를 당일 아침에 잃어버렸었다. 압수수색이 있는지 몰랐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그러면 당일 아침에 잃어버렸으면 대리점 문 열 때 기다려서 바로 그러면 교체를 했어야죠. 그죠? 근데 왜 농해수위 회의 하다 말고는 뛰쳐나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점에서 이 해명이 과연 그 말이 되는 해명이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2013년 10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양평의 한 식당에서 만나서 저녁 식사를 한 사실을 특검이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여주지청장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먼저 전화를 걸어와서 식사를 제안했고 계산도 윤 전 대통령이 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했다고 하는데 자, 며칠 전에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김선교 의원은 최은순 씨, 김진우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관계인지 몰랐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사실을 전해드렸는데 밥까지 먹었는데 몰랐을 수 있느냐라는 얘기가 바로 따라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점 전해드리고요. 또 하나 소식이 더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김성교 의원과 최은순, 김진우 씨의 최초 만남 시점을 2016년 6월로 판단했다가 2014년 8월 25일 이전으로 변경을 했다고 하는데요. 특검이 김진우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분석하던 중에
김성교 의원의 양평군수 시절에 쓰던 명함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명함의 저장 날짜가 2014년 8월 25일로 기록이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남은 그 전에 있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봤던 건데요. 자, 이후 2016년까지 최소 2차례 이상 더 만난 것으로 특검은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눈여겨봐야 될 게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와 김성교 의원 모두 2014년 만남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도 2016년은 모두 부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만남 시점을 2016년이라고 했다가 명함 저장 날짜가 발견된 후에 그게 아니고요. 2014년입니다. 이렇게 진술을 뒤집어 버렸다고 합니다. 왜 더 이전에 만난 거는 인정을 하는 거죠? 왜 그런 겁니까? 양평군이 개발부담금 특혜를 준 시점이 언제냐면 2016년 11월입니다. 통상 개발부담금 부과는 공사가 끝난 후에 이루어지는데 공흥지구 개발이 끝난 시점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반면에 2014년은 한창 사업을 진행하던 시기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든 면해주든 그걸 할 시점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14년 만남은 인정을 했고 이때 개발부담금 얘기할 여지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반면에 2016년 만남을 부인하고 나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건데 근데 분명히 할 게 특검이 파악한 건 2014년에만 만났다가 아니라 2014년부터 만났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런 시점 진술 변경은 지엽적입니다. 이미 양평군 공무원이 김성교 당시 군수로부터 도와주라고 했다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진술을 이미 했다고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브로커의 행적도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시점 하나 바꾼다고 뭐가 달라질 수 있는 겁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문봉철 님이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라는 노래 가사를 올려주셨습니다. 특검이 계속 파고 있으니까요. 더 어떤 것들이 나올지 계속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쿠팡이 어제 보도자료를 배포를 했습니다. 포렌식 증거를 활용해서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특정을 했고 유출자는 행위 일체를 자백하고 고객 정보에 접근한 방식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이런 내용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전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유출자는 탈취한 보안키를 사용하여 고객 계정 3,300만 개의 기본적인 정보에 접근했으나 이 가운데 약 3,000개 계정의 고객 정보만 저장을 했고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 정보 2,609개의 공동 현관 출입 번호가 포함됐지만 결제 정보나 로그인 관련 정보, 개인 통관 번호에 대한 접근은 없었다. 그리고 언론 보도가 대대적으로 나오는 걸 본 다음에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했고 고객 정보 가운데 제3자에게 전송된 데이터는 일절 없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당장 멈춰님이 무슨 권리로 민간인이 사적 수사를 하죠? 라고 물어주셨는데 일단 당국 조사가 한창인데 쿠팡 자체적으로 셀프 조사 결과를 내놓은 겁니다. 평가를 좀 해볼까요? 쿠팡이 이렇게 발표한 근거는 유출자의 진술과 사이버 보안업체의 조사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수사기관의 수사가 아니라 쿠팡 주도의 조사 결과라는 건데 따라서 얼마나 객관적 입장에서 교차 확인을 하고 내놓은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쿠팡의 일방적 발표다. 이렇게 간주하는 게 현실적이고요. 쿠팡이 발표했으니까 그렇군요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쿠팡의 어제 발표까지 검증 대상에 올려놓고 확인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서 또 하나 짚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쿠팡의 발표를 보면 이 유출자가 이 언론의 대대적인 보도를 보고 그 노트북을 하천에 버렸다고 해서 찾으러 나가보니까 있더라. 그래서 노트북 확보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포렌식 얘기했잖아요. 포렌식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을 수 있는 회사에 보내서 했다 이렇게 밝혔죠. 그러면 정부 합동 조사가 되든 수사기관의 수사가 되든 강력한 물증이 어떻게 되는 거냐? 오염되어 버렸다. 라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 물증이 될 수 있는 거에 손을 대어 버렸다는 것이니까 오히려 쿠팡은 셀프 조사, 셀프 발표가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스스로. 이 점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하천해 버렸다는 게 물에 풍덩 빠뜨렸다는 겁니까? 물가에 그냥 던졌다는 겁니까? 숲가에?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쿠팡 가방에 넣어서 뭐 돌을 매달아 가지고 이렇게 내렸다? 뭐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이게 물속에 잠겨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걸 복구를 하셨다고요? 네. 그래서 포렌식까지 했다고요? 믿을 수 있는 해외 업체 3곳인가 뭐 어디에 보내서. 그렇게 시간이 넉넉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자, 개인정보 유출 과정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쿠팡의 조사에 대한 조사도 필요해졌다. 이 얘기도 분명히 확인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쿠팡이 왜 갑자기 이거를 기습 발표를 했을까요? 자, 저도 그 점을 봤는데요. 두 가지 계기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30일부터 국회에서 또 청문회가 열리게 됩니다. 네. 이게 하나가 있고 어제 뭐가 있었습니까? 정부 합동 긴급 회의가 있었죠. 긴급 대책회의가 장관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주도한. 네. 근데 이것을 의식해서 어제 갑자기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저도 한번 해봤는데요. 근데 그렇게 여론을 의식해 왔습니까? 쿠팡이? 그리고 국회의 움직임을 그렇게 신경을 썼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대표가 사퇴하고 외국인 갖다가 임시대표로 앉혀서 헬로우 하면서 국회에 보냈습니까? 예? 쿠팡의 이전 행적을 보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다. 네, 좀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눈떠라님이 지금 이런 촌철 보내주셨거든요. 합동조사에 협조를 하지 않고 자체 폐기 후 폐기 절차에 조작을 했을 거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갑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물음표를 달고 계실 텐데 굳이 왜 이랬지? 이게 좀 궁금했고요. 킴님은 유출된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과나 배상의 책임이나 이런 거는 또 어제 입장문에 전혀 없었습니다. 사과가 왜 계속 안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과를 잘못하면은 그 사과가 빌미가 돼서 책임을 범위가 더 넓어질 거다라는 혹시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의심해 보는 것도 합리적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어제도 그건 없었거든요. 그리고 에비추님, 쿠팡이 우리나라 경찰 검찰보다 수사 능력이 좋네 라고 할 줄 알았습니까? 라고 좀 꾸짖어 주셨고 1755님은 쿠팡의 뻔뻔한 물타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라고 올려주셨는데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지켜보죠.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충청북도가 23일자로 도내 시군 축산 관련 부서에 공문을 배포했습니다. 2026년 솔루션 중심 스마트 축산 장비 패키지 보급 사업 모델 변동 사항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이었는데 충북지사 직행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문 하단에 붙임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이 황당했습니다. 읽어드리면 오빠 나는 연인 사이에 집에 잘 들어갔는지는 서로 알고 잠드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오빠는 아닌 것 같아. 이하 생략. 이거 제가 읽었어야 되는데. 이하 생략하도록 하겠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공문 작성 담당자가 메신저로 보내기 위해서 작성해둔 개인 메시지가 복사된 상태로 문서에 함께 붙여졌다고 합니다. 글자가 투명 처리돼서 전자문서상에서는 보이지 않았고 이 때문에 팀장과 과장 등의 결제 과정에서도 걸러지지 않았다는 건데요. 투명 파일이 공무원의 일거수일투족을 투명하게 드러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뭡니까? 업무 시간에 딴짓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뭐 정색까지 하면서 제가 비판은 안 하겠고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공무원의 오빠 되시는 분 연락 좀 하세요. 집에 들어가면 연락하는 걸로.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이 뉴스 보고 사람들이 많이 웃었다. 오빠가 나빴다. 이런 댓글이 많더라고요. 네, 연락 좀 하세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